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탄스입니다.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02% 빠져서 2795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도 코스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장중에는 1.5%가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. 그나마 하락폭을 조금 줄여서 1.02%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장중 최저점이 2776까지 빠지면서 최근 고점 대비 거의 12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. 네, 역시 조정은 참 갑작스럽게 오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. 네, 불과 이틀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. 네, 뭐 주봉상으로 보면 뭐 2700대 초반 뭐 이 정도까지 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가 1.29% 빠졌고요. 나스닥이 0.7% 빠졌는데 다우는 뭐 어제 크게 빠진 것 같지만 다우가 상대적으로 계속 좀 선방을 했었거든요. 다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다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좀 빠진 감이 있고요. 나스닥이 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식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. 네, 워낙 또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살짝 반등을 했어요. 엔비디아가 2.6%, 브로드컴이 3%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지금 뭐 미국장도 약간의 지금 이렇게 조정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점 대비로 얼마나 빠질지 뭐 좀 가늠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 지금 고점이 18,600대였으니까 지금 거의 한 800포인트, 한 5% 정도는 지금 벌써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5% 정도면 그래도 조정이 그렇게 아주 얕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예전에도 보시면 이때죠. 4월 달에 꽤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이때 보시면 한 1000포인트 이상, 1500포인트, 거의 한 10%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때 4월 정도의 조정으로 간다 그러면 한 17,000 초반대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AI 주식에 대해서 좀 너무 비싸다 이런 인식이 계속 있습니다. 지금 미국 월가에서도 좀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AI가 버블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워낙 AI 반도체 이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우가 좀 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어제는 뭐 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우가 지금 4600선에 이렇게 있으니까 다우가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우가 아주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뭐 큰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미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뭐 지금 뭐 심각하게 꺾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결국 우리 증시가 참 문제죠.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네, 올해 별로 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빠질 때는 이렇게 같이 빠지는 전형적인 이런 약한 증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이제 5% 상승밖에 못한 그런 수준이 됐고요. 상당히 상승폭을 줄였습니다.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두산이랑 SK 그런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주주 가치가 제대로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. 뭐 금융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느리고요. 보면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상법 개정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의 투자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
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4천억대 이렇게 팔면서 외국인이 팔면 여지없이 이렇게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국내 증시의 그 이제 소유 주체는 크게 이제 두 세력이죠. 대주주와 외국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관과 뭐 개인들은 이미 거의 뭐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요. 특히 뭐 기관은 원래 돈이 없었고요. 개인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이제 미국 증시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뭐 그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름 현명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나쁜 그런 증시에서는 돈을 빼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. 미국 증시가 제법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같습니다. 나스닥 10% 정도 빠진다 그러면 뭐 충분히 좀 사볼 만하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2차전지만 좀 올랐어요. 2차전지 보시면 에너지 솔루션이 3%, 네, 포스코 퓨처는 4% 이렇게 오르면서 참 청개구리 같은 2차전지입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약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날에는 또 2차전지만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네, 반도체 주식은 뭐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어제는 잘 버텼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거의 3% 가까이 빠졌고요. 하이닉스가 1.4% 빠졌고요. 한미반도체도 1.6% 이렇게 빠졌습니다. 네,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섹터가 있긴 합니다. 지금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습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3.6% 올랐고요. 네, 뭐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주가입니다.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이제 시가총액 14조까지 가가지고 이제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. 시총 순위도 26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네, 그리고 뭐 원전 수주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게 좀 좋을까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지금 뉴스 이후로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아무래도 두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두산 그 사태의 주범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죠, 회사를. 네,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투자의 기피 대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문제가 이번에 원전 수주가 규모 자체는 큰데 아직까지 이게 이익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막 저가 수주를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내실이 없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수주 같은 게 이익이 많이 나고 주주한테도 이렇게 환원이 많이 되고 그러면 주가에 잘 반영이 될 텐데 아직 뭐 그런 거는 좀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네, 원전주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 2800선 내저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. 2700대로 이렇게 다시 와버렸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. 코스피는 2021년 3300 고점을 네, 지금 거의 3년째 못 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는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다른 나라 증시들이 다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은 계속 크겠습니다. 좀 우리 증시도 좀 선진화가 돼가지고 해외 증시처럼 우상향하는 그런 날이 좀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